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정부가 어제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들여 우리 정부 대응에 항의했습니다. 그제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한국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거란 싱 대사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데 대해 곧바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베이징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혜인 특파원. 모양새를 보면 우리 정부 항의에 중국도 밀리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네, 지난 8일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있었고 다음 날이죠. 금요일인 그제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불러 항의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어제 정재호 대사를 불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 반응에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사는 각계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이해를 증진시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업무이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그런 차원인데 한국 정부의 반응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대사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주중 한국 대사관이 정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의 언행에 대해 우려와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된 이 한중 간의 갈등,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인 것 같아요. 네, 당시 양국이 대사를 통해 서로 항의도 하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우리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중국 언론에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죠. 여기에다 지난달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익을 침해할 경우 협력이 어렵다는 등의 이른바 사불가론을 중국이 통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중국 외교부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 회복을 위한 양국의 조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통한 항의가 공개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 경색된 양국 관계가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의 한 바닷가에 벼락이 떨어져 6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됐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해변에는 벼락에 패인 구덩이들과 그을린 자국들이 발견돼 당시 충격을 가늠케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변에 누워있는 남성에게 119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서핑을 하던 사람들이 누워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설악해변 백사장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번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땅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해변에는 서핑을 마치고 무트로 올라온 사람들과 산책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수를 시키고 돌아오는 중에 빵 친 거예요. 치고 이제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죠. 벼락을 맞은 6명 중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이 낙뢰가 떨어졌다고 말한 지점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구덩이가 파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벼락이 떨어지고 지름 50-60cm짜리 구멍들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래와 해초가 검게 그을려 있고 불에 탄 스티로폼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는 다시 번개와 천둥이 몰려왔습니다. 사고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었지만 천둥 소리가 커지면서 서퍼들도 바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서핑 업체 측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목걸이나 시계 등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고 천둥 소리가 들리면 바다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방류 직전 최종 점검 단계인 시운전은 오염수가 아닌 일반 담수를 바닷물과 섞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작업의 예행 연습인 겁니다.
그런 다음 담수와 섞은 바닷물의 일정량을 약 1km 길이 해저 터널을 통해 목표 지점까지 흘려보내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시운전 기간이 2주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달 마지막 주쯤이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지만 일본과 인접한 제주에서는 방사능 검사 장비도 검사할 인력도 태부족이어서 어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수협에서 갖고 온 물고기에 살만 발라 잘게 갈아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용기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출할 수 있는 감마액종 분석기로 옮겨져 3시간 동안 분석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장비가 읽을 수 있는 최소 검출 한치 이하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시도가 매우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감마액종 검사 장비는 2대뿐. 제주도 내 검사 대상의 절반인 도내 위판장 6곳과 양식장 150여 곳에 대해서 하루 16건의 검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나머지 양식장 150곳의 시료는 부산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일단 이달 안에 휴대용 검사 장비를 들여와 위판장에 배치하고 연말까지는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장비가 추가된다 해도 수산물 안전성을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기초조사 자료일 부분이지 하나하나의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피해가 없다라고 해도 해녀분들이라든지 어민 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문제입니다. 다른 연안 지역은 방사능 검사 전담팀이 있지만 제주는 수산물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는 연구사 1명이 방사능 검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료 채취와 수거도 불특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오염수 검사 인력과 장비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군부대에 파는 식품은 값싼 재료를 쓴 뒤 원산지를 속여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중국산 등 수입 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군에 납품해온 업체들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산 한약재만 쓴다던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창고에 중국산 숙지황과 백출이 담긴 포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액상차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만 200상자가 넘습니다. 36개? 네. 이 제품은 군부대 쇼핑센터에도 납품했습니다. 천안의 또 다른 공장도 비슷한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제품을 군부대에 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식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내산 콩만 취급한다더니 콩을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하자 결국 중국산이라고 실토합니다. 킬로그램당 7,000원인 국내산 콩보다 중국산은 4,500원 선으로 저렴합니다. 처음에는 국내산으로 썼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중국산 쓰신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산 쓰셨죠? 국내산과 수입산 양지와 사태를 섞어 쓴다고 표시했지만 냉장고에는 수입산뿐. 역시 원산지 표시법 위반입니다. 국내산 물량이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 국내산이 여태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호주산하고 미국산을 쓴대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부대와 함께 현충원 주변 식당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반나절도 안 돼 4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과태료 1,000만 원까지 부과되고 거짓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돼서 1억 원이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농관원은 적발한 업체를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주택가에서 도박을 하다 잡혀 들어온 외국인들이 경찰서 지구대에 붙잡혀 있다가 오늘 새벽 한꺼번에 달아났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15cm밖에 안 되는 창문 틈으로 달아나는데도 경찰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아직도 5명은 도주 중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골목.
맨발의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성 3명이 맨발로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골목 뒤편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에 붙잡혀 있던 베트남인들입니다. 이들은 주택에 모여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지구대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지구대 1층 회의실에 모두 23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틈이 탈출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조사를 받았던 이곳은 가로 1m, 세로 15cm 정도의 작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틈을 이용해 이렇게 빠져나가 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매우 힘들 정도로 좁은 틈입니다. 10여 분 동안 10명이 탈주했고 지구대에는 경찰 8명이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갑 같은 거는 왜 안 써요? 그 부분은 이제 숫자도 많고 막 시작합니다. 달아난 베트남인들 중 2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추적에 나섰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가짜 신분을 제시한 바람에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베트남인들을 쫓는 한편 해당 지구대의 피의자 관리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